이 세상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아이를 낳지도 않고, 그래서 25세에서 29세 구간에는 24만 6천 명의 여자가 부족하고, 좋은 성품의 사람은 넷째, 다섯째 낳을 수 있는데, 낳지 않거나, 한 명 낳거나 두 명만 낳게 되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살기가 힘듭니다. 부부는 내 마음에 든다고, 좋아한다고 선택해놓고 살아보니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 짝을 만날 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데, 너무 잘 보여서 자기 짝이 그나마 다른 진짜 짝을 찾는데 혼돈을 둬서 결국은 자기 짝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잘못 선택한 그런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살아보니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살아보면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 심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 우리는 이혼율이 최고고, 또 그런 환경 속에 부부가 살고 사람이 사는 가정이 한국 파괴됐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때는 힘들 때는 힘들다고 소리도 하고 그 소리를 들어주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결과치 살아오는 환경에 맞춰서 우리는 또 합리주의를 해석을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가지고 헤어지고, 결국은 차차 내 마음에 사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걔하고 살고, 그리고 AI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생각이 전환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설령 넷째, 다섯째가 있는 그런 많은 아이를 낳는 상황에서조차도 사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고 도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과 사는 게 그나마 개하고 AI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요. 인간과 살기 위해서는 그 인간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완성된 성품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인간과 사는 것이 훨씬 동물보다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에 사람 수가 많았을 때, 그럴 때 그 향수 속에 그런 것과 그 나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 차이마다의 그 과거의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25세, 29에 여자가 25만 명이 부족한 이 상황을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각자의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시간대에 살지만 각자의 다른 시간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살에서 29살의 그 힘든 그 삶의 일정에 대해서 60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TV가 혼자 사는 거, 개하고 사는 거, 어쨌든 여행, 오직 혼자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그 혼자 사는 사람의 인구수가 25, 27의 젊은 층에서 프라임 라인, 25, 29살의 성비가 맞지 않습니다. 24만 명의 여자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
20세부터 39세까지는 평균 15만 명의 여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혼자 사는 수밖에 별도초한 수가 없습니다. 개하고 살든지 아니면 AI하고 살든지 말입니다. 근데 더더구나 어떻게 겨우겨우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서로가 마음이 안 맞습니다. 우리 소위 성품이 맞지 않다고 헤어집니다. 한번 헤어지면 절대로 다시 만날 확률이 더 적어집니다. 그만큼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가 증가되었고 인구가 많은 시절에 그러한 어떤 아직까지 그 스트럭처 구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줄어드는 구조체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고전적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게 되면 지금까지는 개인 스스로 살을 때 먹고 살았지만 이제 개인으로 살 수가 없는 시절이 옵니다. 지금은 그래도 개인이 살만해서 건방지게 가족도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제 점점점 개인도 살기 힘든 시절, 가족은 없죠.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 낳았으니까 가족 3명인데 가족이 어디 있어요? 가족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삶이 가족에도 기댈 수도 없고 누구에 기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남녀가 만났을 때 참 힘들지만 그래도 그 소중한 인연이라는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소중한 사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걸 봤습니다. 젊어서 이렇게 결혼한 사람은 다 혈들고 마음에 안 들고 직장도 완성되고 하니까 아실 게 없다 다 헤어집니다. 그런데 60에 결혼한 사람이 어떠한 탤런트가 이렇게 섬에 다니면 60에 결혼해서 했고 40대인 그 여자와 살았는데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모두 거기도 갈등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절실했거든요. 이제는 누구에게 잘 해주고 서로가 이렇게 깨달아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실한 순간에 그들은 짝이 됐고 결혼을 했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어떤 철학적 기반이 이렇게 변화들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반에 맞춰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직장이든 정말 운이 좋아서 짝이 맞는 사람에 만났을 때 보편적 사람들이 다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부모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남편과 아내 그렇잖아요. 약간의 남자가 그 아내 도움을 받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딱 가서 결혼했는데 남자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갈등이 있고 당황하는 거잖아요. 그냥 남자 혼자 살아서 남자 세계는 그렇게 구축되는데 여자랑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전혀 아닌 거 당황한 거죠. 그 여자가 그런 어떤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자는 그렇게 기대했는데 안 되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금 우리는 소위 내 마음에 맞는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애기 한 명 낳거나 안 낳거나 둘 낳거나 했는데 이 한 명과 둘째는 마지는 이 세상에 마지가 좋은 놈이 어디 있어요? 가족이나 둘째. 삶에 대해 힘이 없어요. 둘째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이렇게 각자 살아서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만 잔뜩 보고 그리고 이렇게 지식만 받지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든 과정을 겪게 정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해서 쩔쩔매고 굶고 그리고 어떻게 폐지 줍고 어떻게 신문 돌리고 우리가 먹을 밥이 없어서 물을 먹고 이런 사람은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게 알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힘든 것 짝을 만든 그 짝이 너무나 짝이 엉망진창의 짝도 데리고 살 수 있는 거죠.
왜? 자기가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짝이 나를 공격할 때 악마가 아닌 이상은 그래도 인간이거든요. 충분히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한나 두 쪽에 살아온 사람이 전부 다 셋, 넷, 다섯 자가 없으니까 누구가 나를 위해서 결혼하든 누구든 어떤 한 사람 포용해 줄 수 있는 관계는 형성되지 절대로 못합니다. 여자는 수가 적죠. 남자는 한 명 쪽에 살았죠. 어리광스러운 남자와 수가 적은 여자가 만났죠.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부라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이면 남편이 좀 찌면 아내가 보듬고 가고 아내가 좀 찌면 남편이 보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이라는 것은요, 삶이라는 것은 원래가 편안하기 위해서 살 수는 없어요. 부부로 만난다는 것은요, 자, 모짜리는 이렇게 비닐로 쓰여서 아주 굉장히 모가 자랄 수 있는, 어린 모가 자랄 수 있는 적격한 온도상을 만들어주지만요, 모가 모내기를 해서 이식이 하면 그 모는 그 광한 논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좋은 환경 만들어줄 수 없거든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 안 오죠. 여름이니까. 그렇게 해서 견뎌야 되죠. 견디는 사람은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모판에서 이제 모내기를 해서 그 공간에서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요. 왜 이혼하고 그럴까요? 남편이 잘못되는 것보다 자기 내면이 자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남편 해줄 수도 없고 사랑도 할 줄 모르고 뭣도 모르니까 힘들어고요. 살다 보니까 남편이 있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혼자 살 때 자기가 못하면 자기 혼자 살 수 있었지만 남편과 살아보니까 남편도 엉망진창, 자기도 엉망진창인데 해줄 수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지 남편 책임이 아니고 아내 책임도 아니거든요. 남편이 여자 핑계대고 아내가 남편 핑계댄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한 남편에게 한국은 그렇잖아요. 가정식이 김장하고 김치 만들고 그렇게 요리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전통적인 사식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게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김치도 사서 먹을 새가 됐지만, 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남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도 나에게 해줄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만 있고 감성적으로 사랑하지만 이성적, 기술적, 테크놀로지 그리고 어떤 체득한 깨달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결국은 내 마음에 들지 않죠. 아내든 남편은 어느 한쪽이라도 좀 한쪽으로 이렇게 껴안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